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1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기축월 경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 경금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했습니다.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또는 어떤 개념, 원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투박하고 거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주는 기본적인 용신을 취용하는 틀을 가지고 있다.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배합법이 달라지는데 오늘 원령이라고 하는 계절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은 동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이 되겠습니다. 해자축 북방으로서 춥죠. 동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작충 북방은 기본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로 이렇게 많이들 보는데 엄밀히 따지면 해월과 자월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축월의 경우에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같은 겨울인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경금이 해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식상이 왕한 계절에 태어난 것이고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경금이 축에 뭘 할 수 있다? 뿌리를 둘 수 있다. 통근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저것이 포태법상 임묘지라 하더라도 해월 자월에 태어난 것에 비해서는 약하지 않다, 불약하다 정도. 그렇다고 해서 신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격을 논할 때 양금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정인격이라고 하는 기본 틀을 갖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 기토 중에서 무엇이 투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마치 자월에 태어난 것처럼 상관격 축중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고요.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겁제격으로 보진 않습니다. 신금이 투출하면 그냥 월령에 있는 것을 이렇게 격을 잡으면 되겠고 만약에 신금 개수가 같이 투출되다 신금 격을 잡지 않으니까 상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본기인 축중에 있는 정기라고 하죠. 축 중에 있는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절이기 때문에 땅이 얼죠. 저 땅은 화가 없는 한은 동토가 될 것이고 땅이 얼면 생금이 불가하게 되죠. 반드시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지에서 자수라고 하는 상관을 봤습니다. 물론 자축 이거 합토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거 자축 합수로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 예를 들면은 뭐 시가 해시가 된다. 이건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오늘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일단은 자수가 왔기 때문에 자축 합토가 됐던 자축 합수가 됐던 동절의 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 한기가 발생한다, 추워진다라고 하는 점. 금도 얼고 물도 얼고 땅도 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연지에서 사화를 얻어서 이 사화는 축월의 차가운 한기를 어느 정도는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간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정제가 있는데 이 을목은 뿌리가 없어서 토를 제할 수 있는 좀 힘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쓴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도 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축월에 일간 경금이 뿌리를 두고 그다음에 기토가 생해준다. 이거는 이제 아무리 을목이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요 기토 정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일간 경금을 그렇게까지 신왕하게 한 사주로 보기는 좀 어렵겠고 자수가 있기 때문에 사화 하나 가지고 동절에 충분히 해동 또는 조후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자 축월에 화가 간지로 한 3점 정도는 있어야 충분히 해동이 되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사오 미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가 간지로 을 포함해서 간지로 수의 세력이 한 3개 정도는 있어야지 충분히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조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병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축월 동절에 자수를 얻었고 또 자수가 하나 더 가중됐죠. 수가 하나 가중되면 한기가 더욱더 가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회 통근의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조후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요거 일간 경금이 조금 신약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점,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녀 불문하고, 남녀 불문이 아니죠. 남자의 경우에는 정해대운 때 뭐가 되죠? 정해대운 때 사해충 예하고 사해충이 되는 것이고, 여명의 경우에는 요 가보대운 때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요때 좌우충 되는 것도 감안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고 하면 병자시를 이렇게 선택하기는 추천하기는 좀 곤란해 보이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병화였지만 여기는 정화, 사의 뿌리를 둔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 정화의 용도는 물론 조후하는 것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화의 본래 기능은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에 있다. 간목 같은 게 한 점 더 있어서 정화를 좀 생조해 줄 수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나, 여기에 그냥 간목은 없고 일목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도 사화로 조후하고 정화로서 이렇게 뭘 할 수 있다.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금수는 금수는 화기가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겠고, 저라면 이거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 축시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 좌우충은 되지 않습니다. 정축 시에 한해서 다른 생시도 있겠죠. 갑신시도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건 이제 충중봉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토가 왕한 계절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와 달리 저거는 건토죠. 건토는 생금 불능이다.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을목이 이때는 이제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기토는 통제할 수 있겠지만은 무토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금이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데 굳이 무토를 얻어서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겠고요. 기묘시도 썩 좋은 생시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 경진시 그냥 자진합수죠. 이것도 따지면 수기가 왕해지는 겁니다. 굳이 진토가 있다 해서 경금이 생겨진다 하더라도 그냥 사중에 있는 병화로 간신히 조금 아주 발톱만큼 조금 조후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주 국세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남녀 불문하고 경진시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남자라면 그냥 조후의 의미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점. 화가 두 점이고요. 경금이 축에도 뿌리를 두지만 사실 사화는 금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여명은 좋게 볼 수 없습니다만은 금수운 때는 그래도 한기가 있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경금에 일단 경금 뿌리를 두고 조후하는 것은 나빠 보이진 않지만, 결국은 이 남자로 태어났을 때도 이모대운 때는 또 좌우충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사주를 배합하는 공부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썩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고요. 특히나 여명의 경우에 신사시는 크게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또 원국에서 좌우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미토는 아까 이 미토는 술토와 마찬가지로 건토이기 때문에, 천간에 무토와 마찬가지로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는 좀 어렵다. 크게 의미 있는 생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정화가 있었으면은 이제 정화가 사에 뿌리를 두고 간목이 정화를 생해주면 괜찮은 구조. 그 다음에 경금이 신에도 뿌리를 둘 수 있고 또 신자 합이 되면은 이것도 한기 발생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신자 합이 되기 때문에 여명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충중봉합. 그러면 화가 약하고 금이 일단은 뿌리를 신축 사이에 다 뿌리를 두고 있으니 요거는 이제 여명이 선택하기에는 좀 괜찮은 생시. 남자도 일단은 조후가 어찌 됐건 간에 일간이 좀 튼튼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갑신시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병술정해시
큰 의미가 있는 생시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 정축시 신사시는 그냥 조후의 의미가 좀 있고요. 사화의 경금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갑신시 이렇게 선택해 볼 수 있겠고, 여명의 경우에는 갑신시 굳이 신사시를 여명을 선택할 필요 없고 정축시 이렇게 되는데 갑신시가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